2023년 10월 20일입니다. 오늘, 내일, 한 2, 3일, 기온이 많이 떨어진다고 하네요. 9도 막 그러네요. 좀 독감이, 저도 이제 걸렸다가 이제 낫지만 아직도 후유증이 있어요. 상당히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마스크 꼭 쓰고 다니시고, 조금 힘들고 그러면 바로 약 드시고 쉬시고 그러시기 바랍니다. 방법이 없어요. 독감은 예방주사를 맞으려면 빨리 맞으시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개인위생관리, 마스크, 그리고 손 씻고, 항상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어제는 수상한 메일함 녹음을 하고, 오랜만에 만났던 우리 작가님들, 홍대포에서 막걸리 한잔 했어요. 원래는 제가 샀어야 되는데, 여기 또, 작가님 한 분이 계시는데, 작품 하시고, 마감하시고 그래서 그분이 사셨는데, 좀 미안하기도 했고, 지난번에도 한번 사셨거든요. 일단, 늘 감사드리고, 저 포함해서 한 4분 더 오셨는데, 기존 작가님도 계시고, 공부하시는 분도 계시고, 오랫동안, 한 2달? 2달 좀 넘게 스터디를 못했죠.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분들이, 좋은 작품으로, 잘 승승장구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그렇게 해갖고 이것저것 얘기를 하는데, 오랜만에 또 이런저런, 그러니까 몸이 안 먹다가 또 이렇게 막걸리 한잔 하니까 몸이 많이 축나더라고요. 오늘 아침 조금 늦잠을 잤고, 오늘은 원래 오펜하이머 영화를 아침에 보기로 했었는데 못 봤어요. 이제 이 관련된 일종 영화 해설 같은 거를 그 안에 있는 걸 해주기로 했는데, 이번에 볼지 아니면 다음 주에 볼지 모르겠네요. 요새는 저게 있나요? 비디오방? DVD방? 이런 게 있나요? 다음 주 화요일에는 이제 세종시의 노회찬재단에서 강연을 해달라고 하는데, 그렇게 신청자가 많지 않대요. 당연히 요즘 노회찬 정치학교, 노회찬 재단 이런데 그 사람들 별로 관심을 갖나요? 저도 사실 처음에 요청을 받았을 때는 사람이 별로 없을 텐데, 그리고 또 김종대 같은 사람들은 혹시 인기가 있을지 몰라도 저 같은 사람 그래도 굳이 한다고 하니까 기름값밖에 안 나오겠지만은 또 가서 오랜만에 세종시 구경도 하고 만나서 얘기도 하고 다시 올 생각입니다. 내용은 제가 늘 얘기하는 내용들이죠. 어제 보니까 이제 유아인 마약 사건 관련된 연예인 마약 이런 얘기도 그 모임에서 잠깐 했습니다만은, 끝날 즈음에 이제 유명한 아주 톱스타 L 씨의 그 마약 연루 내사주 이렇게 떠더라고요. 대충 여러분 검색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2001년도에 MBC 시트콤을 통해 데뷔하고 이런 얘기를 하니까 대략 누군지가 밑에 쭉 뜨죠. 여러분도 검색해 보시면 금방 아실 수 있는데, 글쎄 실제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내사를 하고 있고, 말하자면 강남에 있는 다른 어떤 클럽 관련된 부분에서 어떤 첩보를 얻어서 줄기를 찾아가다 보니까 그 사람이 나타났더라.
이게 뭐 인천경찰청에서 기사에 주지만은 여러분 그거는 10% 20% 진실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걔네들이 그 경찰 애들이 발표하는 것이 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거짓말을 하는 건 아닐 텐데 말하자면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앞뒤 손우철을 바꾸고 또 뭐 여러 가지 또 뭐 걔네들 입장에서 뭐 타당한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말하는 거 예를 들면 뭐 어떤 뭐 애들 마약을 쫓아가다 보니까 해가 났다 이거. 그럴 수도 있지만 다른 방식으로 다른 쪽에서 타고 들어가다가 해결하지 못한 아니면 접근하지 못한 걸 이렇게 붙였을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에 이걸 그냥 그딱 붙였을 수도 있고 또 누구 말대로 지금이 이제 뭐 정권의 위기 뭐 여러 가지 그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마약 사건을 또 터뜨렸다 이런 것일 수도 있고 근데 꼭 그런 건 아닌데 뭐냐 사실 뭐 여당이 강서구청장에서 참패를 하면서 뭔가 이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그런 와중에 이스라엘 하마스 이게 뭐 터지면서 시선이 그쪽으로 갔고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했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이건 더 음모론 같기도 하고 근데 마약에 대한 부분은 특히 연예인 뭐 재벌 4세 5세 얘네들이 관련된 마약 얘기나 이런 거는 실제로 이 수사기관에 이런 거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 뭐 어젠가요 뭐 김현정의 뉴스에 뭐 탐정 손수호에서 뭐 예를 들면 경찰관 추락사 뭐 이런 얘기할 때 마약 얘기하지만 실제로 마약 사건이 많고 마약 관련된 사범들이 많고 그렇지만은 그 실제로 어느 정도가 진실인지 물론 숫자적으로 많은 건 많습니다만은 이것을 실제로 제대로 수사를 해서 마약 사범이 많은 건지 아니면은 그 반대의 것인지 아니면은 서류가 바뀐 건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제대로 된 수사 기록이라든가 제대로 된 범죄 통계가 노출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솔직히 걔들이 말하는 수사기관 특히 검찰 애들 경찰이 말하는 건 솔직히 저는 신뢰하지 않습니다. 뉴시스에서 이제 마약 모임 의심 이태원 클럽서 집단 마약 14명 검거 이거는 경찰관 추락사하고는 다른 겁니다. 클럽서 투약 밀반입 정황도 있고 뭐 이렇게 되지만 이렇게 잡고 잡는단 말이에요. 사실 근데 기본적으로 이런 형태의 뜨문 뭐 우연히 뭐 이런 사실 그런 건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즉 말하자면은 사실 마약이란 게 공급책이 있을 것이고 그러면 어딘가는 마약을 만들 것이란 말이에요. 아니면은 어딘가에선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게 케타민이든 아니면 마약류든 향정이든 그럼 어느 제약사 아니면 어느 의사 아니면 어느 유통하는 애들 사실 거기를 잡아야 되는 건데 여태까지 생각해 보시면 그렇게 해서 잡았다는 거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어요? 예를 들면 외국에서 어느 루트로 들어오는데 그 루트에서 그쪽을 잡았다 이런 얘기를 들어보신 적 있어요? 말하자면은 필리핀이라든가 뭐 어디 뭐 태국이라든가 이런데 원산지에서 잡았다 한두 건 없죠. 그러면 캘리포니아라든가 미국에서 마약류나 이런 걸 보내는데 거기서 뭘 했다? 거기 있는 DA랑 한국의 경찰이 공조를 해갖고 걔네들 잡았다?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어요? 되게 웃기죠.
해봤자 이런 겁니다. 해봤자 지금 이것처럼 국내에서 누군가가 뭐 마약을 소비하던 애들 모임 집단을 잡았다. 그리고 뭐 어디 뭐 저기 던지기 한 애들 잡았다. 중간책을 잡았다. 걔들이 뭐 돈 스파이크라든가 뭐 이런 유명 연예인이더라. 그 이상은 못 올라가요. 걔가 어디서 구했는지, 누구를 통해 구했는지 생각해 보시면은,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기사가 나오고, 이런 형태의 기사가 작성이 되고, 그런데, 야, 한국이 마약이 천국, 이미 마약이 너무너무 넘쳐나. 뭐, 마약 사범도 엄청나게 많아. 그런 얘기는 누구나도 해요. 근데 본질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예를 들면 마약 수요를 차단한다. 그러면 마약 전문 병원을 만들고 마약 전문 이 전문가들 아니면 치료 병원 아니면 여러 가지 관리 시설 전문가들 이런 얘기는 그냥 실론적으로만 하고 예산이라든가 아니면 뭔가 이렇게 하는 거 전혀 그런 거 없어요. 오히려 여기서 그걸 줄이고 있어. 그러면은 수요 측면에서의 차단은 사실 요원한 얘기예요. 뭐 생각도 안 하고 있어요. 보건복지부나 뭐 법무부는 생각도 안 하고 있어요. 그래 좋아. 그래 그건 안 한다고 쳐. 그러면 공급 측면에서 공급 유통 측면에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럼 마약 전담, 그러니까 국가수의 마약과를 만들고 그래 그건 사실 탐지하는 거지. 그러면은 검찰의 마약 전담 검사나 수사관을 어떻게 육성할 것이며 경찰의 마약 수사 관련된 걸 어떻게 육성할 것이며 걔네들의 수사를 어떻게 할 것이며 여러분 이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맨날 그 마약 사범을 잡았는데 뭐 얘들이 뭐 수키로 뭐 수십만 명분 뭐 몇백억 원어치 막 나왔다 박수치고 관세청 뭐 뜯어보니까 합판 속에 마약이 있더라 막 뭐가 있더라 이런 건 했는데 그런데 보니까 인천 관세청에 누가 연관된 것 같더라 막 그런 얘기는 하는데 정작 공급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그 생산 공장부터 조직 어디부터 그런 얘기는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웃긴 거죠. 도대체 그런 형태의 그 마약을 근절할 의지는 있는가? 그래 뭐 한동훈이라든가 아니면 뭐 한동훈이 뭐 떠들어봤자 소용이 없는 거고. 그게 웃기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지금 정부만 탓할 것도 없습니다. 뭐 문재인 정부 때도 그렇고 이전에 정치인 애들은 기본적으로 그런 대가리가 없는 거고 수사하는 애들도 기본적으로 이거에 대한 책임이라는 게 왜냐? 당연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DEA 같은 형태라든가 ATF 같은 데라든가 우리나라에는 전문적인 마약을 수사나 관리하는 데가 없어요. 그냥 검찰은 수사하고 기소하고 걔네들이야 저기 마약 전문 마약 전문 검사라고 해봤자 그 새끼들이야 뭐 10년 뭐 했다고 치지만 별 뭐 하는 것 같이 하다가 다시 또 마약사범 변호회로 나가잖아요. 그럼 걔네들 요번에 뭐 유아인 뭐 이래든가 뭐 유명한 연예인들 변호사 몇십억 몇백억씩 수임료 땡기고 걔네들은 의지도 없고 의미도 없고 걔네들이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럼 경찰에 마약 수사 전문하는 애들이 있느냐? 있다 쳐. 근데 걔네들은 소위 말하는 잡범들 잡는 그 마약 뽕 빠는 애들 잡는 그거 어떻게 하자는 거야? 체계적이지도 않고 그냥 뭔가 한국의 마약이 되게 막 엉망이야 뭘 어떻게 해야 되라고만 떠들고 다니지 근본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는 국가적인 차원의 접근이라는 것은 누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계속 제가 DA라든가 마약관리청이든 마약수사청이든 해야 된다. 검사애들 배제해야 된다. 검사놈들이 어차피 지들이 그거에 갖고 나중에 변호사 개업해서 그쪽
뽕쟁이들 변호하려고 하는 그런 놈들인데 그거 뭐 저도 뭐야. 물론 마약 그 변호사 자격이 있고 마약을 수사를 하려고 하는 애들이 있으면 갖다 했으면 되지만 이게 기소하고 수사를 같이 하는 마약 검사 이렇게 해버리니까 이게 웃긴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놈들이 언제 그 노하우를 가지고 마약 사범 애들 변호할지 모르는데 바로 옷 벗고 나가서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저는 이제 마약이 막 넘쳐 들어오고 막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한국 사이 마약 그 청정구 이미 지렀다 그런 개소리들 뭐 기자라고 하는 것들도 언론이라는 것들도 법문하면 그런 소리만 해댔지 근본적으로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분석 기사는 전혀 없어요. 그냥 경찰이나 검찰이나 세관이나 써주는 대로 갖다가 그냥 써주고 기사 쓰고 같지도 않은 앞뒤도 안 맞는 그런 걔네들 빨아주는 기사 쓰고 그래서 다시 말씀드려요. 연예인 L, 톱스타 L이 마약을 했다는 둥 했는데 그러면 생각해 보시면 대한민국의 정보경찰이 수천 4천이 넘고 소위 검찰에 범정해는 애들 검사가 뭐 소위 그 부장검사급에 있는 애들 거의 지청급에 있는 소위 말하는 범죄 정보 관련된 조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대한민국의 톱스타 애가 예전엔 하정우나 유아인 같은 애들이 뽕을 그렇게 빨고 아니 뽕이 아니겠 저기 프로포폴을 뭐 그렇게 많이 하고 그런 것도 몰랐다? 웃기는 소리죠 사실은. 정보경찰 애들이 그 짓을 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정보경찰이 그게 없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이거 큰일입니다. 근데 야 니들이 그렇게 범죄 정보를 이렇게 했으면은 진짜 범죄 정보를 물어가 본 적이 얼마나 있느냐. 다 그냥 집회 시위에 관련된 부분. 그러니까 진짜 필요한 범죄 정보,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정보가 아니라 일종의 그 공공치안 관련된 것은 사실은 공공치안 관련된 거는 범죄 정보과가 아니라 다른 데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다. 그러니까 이 정보과는 정보경찰놈들은 지들의 이익 때문에 이거를 이제 꽈버리는 거죠. 어쨌든 그건 그렇다고 쳐도 그러니까 제가 어느 톱스타라든 유명인 아니면 약간 지난번 돈 스파이크든 하정우든 유아인이든 그걸 이렇게 해갖고 잡았다 일단 다 전 신뢰하지 않습니다. 걔들이 안 했다는 게 아니라 분명히 이거는 이전에도 알고 있었거나 아니면 뭔가 정보가 있었을 수 있고 아니 그걸 몰랐다 그러면 등신들이고 그럼 소위 말하는 범죄 정보 단이건 경보기사이건 그건 무능한 애들인 거고 어쨌든 이게 참 그런 면이 있어서 어제 잠깐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쟤네들 또 톱스타 누구 해갖고 또 이 국면을 전환시키려고 하는구만 이 새끼들 그런 얘기도 하고 그래. 자, 같은 맥락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노컷 뉴스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경찰 조직 구조조정 대상된 정보과 정보 기능 약화되나라고 합니다. 근데 도대체 그 정보 기능이 뭡니까? 예를 들면 이게 이제 말하자면 집회 시위 관련된 첩보 기능이라고 하면 사실 그건 경비과가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소위 말하는 관내 동향이라고 하는 거 정보법 그걸 왜 해야 되는 거죠? 그건 기본적으로 이 지역 경찰들이 제대로만 한다고 하면 걔네들이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도대체 지들이 그리고 실제로는 그런 정보는 예전 같은 경우야 정보의 유통과 이런 것들이 사이버 공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없을 거고 미약할 때냐 그렇지만 지금은 그런 정보 교체가 왜 필요할까? 예를 들면 사찰계
예? 이런 애들. 이거 웃기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거고, 진짜 범죄에 관련된 정보는 범죄 수사하는 애들이라든가 관련된 애들이 하면 된다. 그래서 일선 뭐 경관급들이나 그 뭐 경정, 뭐 계과장급들도 사실은 자기들도 헷갈려요. 어떤 그 뭐 이 정보 경찰을 했던 애들은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하죠. 근데 뭐 그건 개소리라고 보고 쉽게 말하면 그냥 정보 기능이 축소되면은 여러 가지 뭐 지역 사회와 뭐 경찰 사이에 뭐 이런 파악이 그건 웃기는 소리입니다. 그거는 쓸모없는 걸 과잉을 했던 거를 반성하지 않고 그냥. 근데 얘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정보 경찰을 했던 계과장 애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가장 밑바닥에 생생한 정보를 발라띄워 수집하는 게 정보 경찰뿐이다. 지역과 가까운 정보가 사라지게 된다. 주민과 시민단체를 연결해주는 중간다리 역할, 지역사회 이런 것도 사실은 여러 가지 지역사회 과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웃긴 소리입니다. 뭘 해왔든 뭐 어떤 걸 해왔든 한번 얘기를 해보시죠. 꼴값들 떠는 겁니다. 정보경찰을 조직 이기주. 사실 그런 건 사실 필요 없는 겁니다. 그거는 소위 말하는 지구대라든가 아니면은 구청이라든가 면사무소 같은 데에서 행정기관이 해도 되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이렇게 떠들고 다니, 이걸 이제 되게 당당하게 떠들고 다니, 참 낯짝이 두꺼운 거죠. 다만 또 근데 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장기적으로 정보경찰의 축소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경찰들도 있습니다. 말하자면은 정보과라는 것이 이중적인 조직이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뭐 부정적인, 그러니까 정보경찰의 축소에 대해서 동의하는 경찰들이 적지 않습니다. 어쨌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무엇인가를 했으면 무엇인가에 대한 평가, 객관적인 평가를 내놓고 거기에 대한 평가를 같이 해보자. 그러면 진짜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알 수 있다. 그런 거 없이 그냥 떠들고 다니는 거죠. 다른 얘기도 하면 지능범죄 뭐 수사대 이런 얘기도 해요. 말하자면 뉴시스 같은 데서도 지능범죄의 검거율이 떨어진다. 처리기간이 올라간다. 그러니까 지능범죄라는 것이 이런 거예요. 횡령, 배임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발생 대비 검거는 57% 정도 낮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뭐 65에서 59에서 56, 뭐 55 정도 떨어지고 있어요. 말하자면 지능범죄라고 하는 게. 대체적으로 지능범죄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횡령, 배임 같이 예전에 화이트 칼라 돈 뭐 빼먹고 뭐 사기 같은 그런 겁니다. 지능범죄는 보통 38, 40, 뭐 35, 40 뭐 이제 그 정도 건수입니다. 매년. 이제 근데 이런 부분들은 실제로 이제 그 지능범죄는 이런 관련된 부분은 어느 정도까지의 그 수사에 대한 전문성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수사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은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그거죠. 예를 들면 사기 사건이라든가 아니면은 이 횡령 배임 같은 경우는 장부를 보고 회사 관계를 찾고, 그죠? 이 관계, 다양한 또 법령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사건, 살인 사건 같은 경우는 사실 어느 정도 명확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기 사건은 관련된 사람도 많고 조사할 것도 많고. 그러니까
실제로 거기에 비해서 일종의 그 일에 비해서 경무, 일은 많이 하는데 얻어지는 건 적다. 그리고 사실 저는 그것보다는 전문성이 상당히 떨어진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도대체 이 지능범죄를 수사했던 애들이, 수사한 애들이 얼마나 전문성이 있었을까? 그리고 얼마나 그걸 하기 위해서 교육과 훈련과 이런 것을 받았을까? 사실 이거를 얘기하지 않고는 이 지능범죄 수사의 전문성이라든가 아니면 수사 해결률이라든가 이거는 사실은 좀 저는 공연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한남대의 박미랑이라고 하는 경찰학과 교수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수사 업무가 힘들고 기피되고 완결성이 요구돼갖고 이렇게 이 처리가 늘어질 수밖에 없고 수사관들의 전문성을 실제로 근데 경제팀 아니면 고소고발 그거를 이제 수사하는 수사관 애들이 굉장히 전문적이지가 않고 무능한 애들이 참 많습니다. 그게 뭔지도 잘 몰라요. 사건 파악도 잘 안 됩니다. 옛날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법대를 나오지도 않고 또 경제 경영 관련된 부분도 사실은 공부하지도 않은. 그러니까 그냥 대충 경찰로 채용됐는데 이제 강력계는 힘들고 또 지구대에 가기는 좀 그렇고 수사를 하는데 이런 조사를 하는 거죠. 근데 이런 어떤 역사성을 이라든가 이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에 대한 걸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개개인의 퍼포먼스라든가 그 부서의 퍼포먼스를 판단해 보지 않고 국민의힘 조은희 같은 국회의원이 경찰청에서 자료를 받았는데 이게 베테랑들은 자꾸 그 자리를 떠나고 경력 1년 미만 애들이 계속 온다. 그러니까 충원도 안 되고 그러니까 경력이 없는 애들은 또 허부적거리다가 또 갈 테고. 예. 근데 거꾸로 그 베테랑이라는 애들이 왜 갈까를 한번 고민해 보는 거죠. 왜 갈까? 말하자면 이거죠. 경무에 시달린다. 인력 부족이다. 왜 근데 경무에 시달리고 인력 부족일까? 걔들이 혹시 전문성이라든가 원래 걔네들은 그 수사를 할 만한 애들이 아니었다. 그렇다고 하면은 사실은 걔네들은 소위 베테랑이라고 하지만 걔네들은 그냥 맨땅에 헤딩한 베테랑이죠. 사실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전문적으로 훈련을 받고 해갖고 전문적으로 배치된 애가 맞느냐.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이걸 인력을 배치하고 퍼포먼스를 측정하고 거기에 맞는 보수를 주고 거기에 맞는 승진 구조를 만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는 전혀 안 하고 딱 그거죠. 지능범죄 전문했던 애들이 베테랑들이 있었어. 근데 얘네들은 사건이 어렵고 힘드니까 떠나. 신임 애들 또 오니까 얘네들도 허부적거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대안을 마련하겠습니까? 참 이런 거죠. 제가 늘 말씀드린 조은희 같은 애들이라든가 천준호 같은 애들, 의원들은 그냥 경찰청에서 주는 자료 돼갖고 제대로 분석도 모르니까 해보지도 않고 모르니까 그때 대충 분석이랍시고 하고 해갖고 했내지만 실제로는 대안도 없고 이게 무슨 얘기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런 기사들이 계속 나올 겁니다. 저는 사실 소수라 하더라도 제대로 된 능력 있는 경찰이라고 하면 빠른 퍼포먼스를 꼭 효과적인 퍼포먼스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안 되는 게 문제인 거죠. 단지 인력의 부족 이것만 가지고는 그건 해결책이 아닙니다. 잠깐 쉬었다가